자, 명상 차를 논하다. 238페이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차 명상, 이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의 행복을 위한 차 명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어느 그사님이 이제, 집에 이제 부인하고 같이 왔는데, 그사님 얼굴이 붉어요. 얼굴이 붉고. 왜 붉은가 얘기 들어보니까, 화를 자주 내신 놈. 화를 자주 내신 이유가, 퇴직을 하고 집에 이제, 쉬면서 보니까 가족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사님이 좀 화가 나셨던 거.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번번이 그러니까, 명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부인이 이제 남편을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의 행복을 위한 참명상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가족의 행복을 위한 참명상이에요.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되고, 가족끼리, 또, 그사람이 마치 집에서 왕따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여 있고, 이러면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불편하고, 그죠? 그런 가정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한 행담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차를 마시면서 가족이라는 관계망을 사유하게 되고, 차 한 잔을 나누어 마심이 연기실성을 낸다는 것임을 자극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변하고 상호 의존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고정되어 있다 하는 것은 변한다는 것, 서로 치유하는 거고요. 독립되어 있다는 하는 생각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진실로 치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 이제 치유하는 겁니다. 그냥 실체가 내재하는 실체. 이런 가족관계 회복 명상이 확대되면 사회, 국가, 인류, 자연계, 우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한 행단은 꼭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참 명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 참 명상은 특징이 이제 사유 통찰이 들어갑니다. 사유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상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명상이다. 상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차 도구 없이도 명상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같이 한번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전체 내용의 구성은 이제 첫 번째는 사유 통찰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유에서 이치가 분명히 드러나면은 차를 마시면서 차가 온몸에 이렇게 흡수되는 명상을 할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가족 간이 서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축원을 통해서 제가 거기에 가족이 화합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눠 마시는 참 명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선 사유 통찰은 왜 하느냐 그러면, 눈에 보이고 손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사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유를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을 잡으려면은 도둑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도둑이 남겨놓은 흔적을 통해서 도둑을 잡아내죠. 추리 소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추리 소설이 그런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추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는 직관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사유를 해서 추리하는 방법. 직관은 눈앞에 있는 대상이 있다면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직관으로 알 수 있고요. 눈앞에 대상이 없는 것은 추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 한번 읽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행답 시작.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어깨에 힘을 빼고 척추는 곧게 쉬옵니다. 그리고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요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몸의 이완을 얘기하는 거죠. 몸의 이완. 이완이 돼야 돼, 몸이요. 두 번째는 순간 집중입니다. 곳곳이 시선을 두는 것은 순간 집중이고요. 한 10여 초 정도.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행사할 때 흰 장갑을 끼잖아요. 그럼 좀 더 건건해지고 행사가 멋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의식을 곳곳이 잠시 이렇게 집중해 두는 것은 마치 행사하기 전에 장갑을 끼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 힘 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깨에 힘이 빠지면 온몸에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힘이 빠진 채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척추는 곧게 쉬어주는 거죠. 몸에 힘을 뺀다는 것은 이제 이완 상태를 얘기하는데 몸이 경직돼 있으면 번뇌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몸에 이제 힘이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기운이 생겨요. 기운 따라서 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어깨에 힘을 빼고 척추는 세워주는 거죠. 그럼 척추는 왜 세워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꼬리뼈로부터 해가 정수리까지 이 중맥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척추를 곧게 세워주면은 수송 하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물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불 기운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몸이 이제 아주 의식이 아주 명료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척추는 곧게 세워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건 일상생활도 걸을 때도 항상 이 어깨를 쭉 펴주고 척추를 곧게 세운 채로 걸어가면 훨씬 좋아요. 근데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거나 목이 이렇게 굽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올라가는 기운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가 하면은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혼침 같은 게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깨 힘 빼고 척추 곧게 씌우고 시선을 곧게 잠시 둔다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다 하여 차 일체 도구를 갖춘다. 차 도구를 이렇게 갖춘다. 그죠? 차를 두 번 음미하여 차의 색향미를 기억하고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한 번 음미하는 게 아니고 두 번만 색향미를 두 번 마시면 기억이 좀 생기고 이 기억력을 가지고 상상 속에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상이 다시를 꾸민다. 상상이 다시를 꾸밀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초암 같은 생각하면 돼요. 뭐 집으로 이은 집이라든지 또는 한옥, 아담한 한옥, 작은 집, 초암이에요. 두 번째 그 앞에 정원이 있어야 돼요. 정원도 이제 있는데 세 번째는 그 정원에 뭐가 있는가? 연못이 있어야 됩니다.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 여기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창문에 햇빛이 들어온다. 그죠? 이게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다관을 차상을 돌리고 다관 일체를 갖추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상의 다시를 꾸미는 겁니다. 그 상상의 다시를 꾸미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 이건 뭐 누차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상상 속에서 이미지를 돌려서 지켜보는 것은 관상법이에요. 명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얘기하면은 이 현실과 그 다음에 상상과 꿈은 같다 하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꿈속에서도 대상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난 대상을 인식하죠. 상상 속에서도 상상한 대상을 인식해요. 현실에도 대상을 인식해요. 그래서 장소만 다르지 인식한다는 건 똑같기 때문에 몸에는 이제 뭔가 마음에는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냥 저게 가만히 있는데도 막 이미지가 막 떠오르고 이러는 걸 망상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미지를 돌려서 지켜보는 걸 관상이라고 그러고 망상과 관상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꿈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 앞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다도는 와비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와비차가 인도 이제 다도의 대표가 되는 건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래도 역시 초암이 있고 그 다음에 정원이 있고 새끼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 다방 자체가 다다미방 한 넉 장 반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거기서 직접 가서 거기서 차를 마시죠.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차인들이 모두 자기 다시를 가지고 있고 정원을 가지고 있느냐 불가능한 얘기. 요즘은 지금 그런 걸 하나 하려고 그러면 경제적인 뭐가 있어야 돼. 부가 있어야만 그렇게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소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는가 하면 선의 무일물의 사상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초암은 뭐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니고 다다미 방도 그렇게 큰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작죠. 말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그건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상상이에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 이제 그는 이제 갖추는 겁니다. 요즘 그 새로운 게 나왔더라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나왔대요. 메타버스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가상 공간 속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 얘기합니다. 요즘 그렇게 발전한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상 속에서 다시를 꾸며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상상이 다시를 꾸미는데 좋은 점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집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이미지를 돌서 지켜보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빨리 열린다. 심안이죠. 심안이 열린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의식이 깨어난다. 왜 의식이 깨어나느냐 하면은 상상 속에서 이미지 돌려서 지켜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기에 있다. 이렇게
그 상상의 다시를 꾸민다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족을 초대합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화가 났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윤곽이 없는지를 살핍니다. 요것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인데, 대개 이제 가족을 초대를 했다. 근데 얼굴이, 초대된 가족의 얼굴이 찡그리고 있다. 여러 가족 중에서, 여러 명 중에서 특히 한 사람이 찡그리고 있다. 이러면은 본인이 그 가족에게, 그 식구에게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얼굴 찡그리고 있다는 그런 거. 감정이 있는 거죠. 뭐 부모 입장에서는 뭐 자식들 일손가락 안 아픈 자식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맞지만은 부모도 좋아하는 자식이 있고 싫어하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들도 어머니를 좋아하거나 아버지 좋아하는 이게 또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대된 부분들의 얼굴은 심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내가 생각하는 가족을 초대했기 때문에 나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형제를 좋아하는지 어느 자식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가족을 초대해서 얼굴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행달을 합니다. 가족 모두에게 차를 대접합니다. 자, 차를 대접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관계성 회복이죠. 관계성 회복. 가족의 상호 의존과 상호 수용에 대한 이해의 기반 위에서 대화하듯이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차를 이제 대접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앞서 차의 색향미를 기억하고 그를 위해 차를 대접하고 차 맛을 보면서 대화하듯 합니다. 눈이 없으면 차의 빛깔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 이거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이 없으면 차의 빛깔이 없다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코가 없으면 차향이 없습니다. 혀가 없으면 차 맛이 없습니다. 차 물이 없으면 차의 색향미가 없습니다. 또한 시각, 후각, 미각, 의식이 없으면 색향미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관계 속에서 색향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눈과 코와 혀인 감각기관과 차물인 대상과 시각, 후각, 미각, 의식인 마음의 삼자합에 의해 차의 색향미에 있듯이 가족은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독립, 고정되고 분리되고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사유를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은 뭔가 하나의 사유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하나는 연결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 이러는 것은 뭔가 하면은 높고 낮음이 없다. 평등하다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그래서 이건 평등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사유를 합니다.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없으면 가족 전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입니다. 하나와 전체는 온 가족은 동등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 뭐냐? 동등하다. 예. 부분이고 전체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만 없어도 전체가 성립 안 된다는 거죠. 가족이라 하는 그와 같은 거죠. 자, 여섯 번째, 240회 여섯 번째. 서로 연결되어 있고 소통되므로 사람과 연민심으로 가족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소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족을 사람과 연민심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것이 이제 그 차를 통해 가지고 사유 통찰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물 같은 거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맹물 있죠? 맹물로 해도 됩니다. 이건 뭐, 언이 아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집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 준비됐죠?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힘을 빼고 적경을 곧게 씌워주고,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이제 눈앞에 찻잔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잡습니다. 잡고, 자,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모금 더 마십니다. 자, 내려놓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자, 조그만한 집 초암을 생각하십시오. 이미지 떠올려봅니다. 그냥 한옥도 괜찮지만은 초가지붕 또는 억채풀로 지은 지붕에다가 자그만 다시를 떠올려보고요. 그 앞에 정원이 있고 정원에는 연못이 있는데 홍련과 백년이 피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자, 창문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방 안이 밝고, 그리고 이제 차상을 떠올려서 그 앞에 이제 앉습니다. 자, 그 위에는 이제 명상찻잔과 다관이 놓여 있어요. 또는 차통이나 차숟가락, 차수건도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왼편에는 이제 물이 끓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뚜껑을 열고요. 다관의 뚜껑을 열고, 자, 뜨거운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넣고, 자, 뚜껑을 닫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는 이제, 물 식힌 그릇에 차를 쭉 뽑아냅니다. 그러고는 찬물에 이렇게, 깔아앉으면은, 불순물이 깔아앉으면은, 이제 명성찻잔 차를 쭉 따르세요. 여기 이제, 따랐는데, 그걸 놓고요. 가족을 초대하는 걸 이제 잊어버렸네요. 자, 그래 놓고 가족을 초대합니다. 자, 이제, 다실 앞에서, 네 가족이면 네 가족, 다섯 가족이면 다섯 가족. 자, 쭉 도로를 상상하십시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다실에 이제, 앉기를 권유하십시오. 자국을 앞에 갖다 놓고요. 자, 네 식구가 다 모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벌써 이제 물 식힌 그릇에 차를 따라져 있으니까, 자, 각자, 찻잔에 차를 쭉 따라줍니다. 자, 차를 따라주고, 이제 마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가족의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화가 났는지, 무뚝뚝한지, 미소를 띠고 있는지, 살피고, 그 중에서 특히 뭐 화가 났다든 윤곽이 안 드러났다 이러면은, 그 가족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이제, 초대를 해서 차를 조금 더 마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차를 한 잔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고, 이제 가족들이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눈이 없으면은, 눈이 없으면은 차의 빛깔을 볼 수가 없다.
눈이 없으면 차에 빛깔이 없는 거죠. 코가 없으면 차 향이 없고, 혀가 없으면은 차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차 물이 없으면은 색향미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없으면은 역시 차의 색향미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미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색향미를 이제 맛보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가지 생각하십시오. 찬물이라는 대상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차 맛이라는 것, 그 다음에 차 향기 같은 거, 예. 이것이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없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눈, 귀, 코, 혀, 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차물이란 대상에 눈, 귀, 코, 혀, 몸이 없으면 그 감각기관이 없으면 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있더라도 그걸 인식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없으면 또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의 참맛이 있기까지는 눈, 귀, 코, 혀, 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 물색, 향기, 맛 이게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서로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는 이제 또 이렇게 사유를 합니다. 차를 이제 맛을 음미하면은 혀와 차, 물과 미각, 의식 3자에 의해서 맛이 있듯이 이 차는 맛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끈끈한 서로가 유대관계를 이루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식구인 구성원이 없으면 나머지 가족 전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족은 동통한 거예요. 자,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간의 사랑과 연민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유를 했으면은 이제 받아들이는 걸 한번 하죠. 자, 상상 속에서 다시 이제 차를 마십니다.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그 다음에 맛을 음미하고 차의 색향미가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는 걸 상상하십시오. 자, 명상합니다. 자, 찬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시냇물 흐르듯이 하고 상상하십시오. 자, 흘러가는 물이 몸물에 스며드는 것, 그래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또 상상합니다. 자, 상상의 찻잔을 내려놓고 또 이제 가족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굴 표정이 달라졌는지 쭉 살펴보는 겁니다. 자, 살펴보고 이제 합장을 딱 하고 축원을 해줍니다. 네,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초생달이 둥근 달이 되듯 가족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축원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대충 비슷하게요.
이제 상상의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이제 눈을 뜹니다. 자, 앞에 다시 찻잔을 잡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자, 내려놓고요. 가만히 뭔가 마음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세 가지 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실제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이제 가족의 행복을 위한 참 명상을 사유와 상상과 추구 이 세 소로 이루어진 걸 한 번씩 해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다도는 이런 방법을 안 씁니다. 다도는 그냥 하는 형식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초이선사의 동다송에 보면은 다도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딱 나와 있어요. 그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를 이제 따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고 건조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많이 끓인 물도 쓰지 않고 슬 익은 물도 쓰지 않고 알맞게 익은 물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차잎을 딱 투입을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색향미가 우러나오는 거죠. 색향미가 나오는 이 차를 한 잔 마시는 거죠.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시니 차의 신령스러움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차의 신령스러움이 뭐냐? 몸이 아주 가벼워진. 그 다음에 겨드랑이 이제 바람이 생기면서 네. 몸이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다시니 강림한 거죠. 차의 신령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도예요. 궁극에는 청경이 오른다. 맑은 경계에 오른다. 그런데 차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차에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차 잎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잎은 발산하는 승질이 있어서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면 몸에 기혈이 열리고 땀이 나고 그러는 거죠. 그럼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이런 그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청경에 오르는 이 신령스러움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도를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것이 차의 길이다. 이렇게. 근데 일본 다도에서는 와비차에서는 이런 없어요. 일본 다도는 아름다운 뒷집에다가 정원에다가 새길이 있고 작은 늑장반대 나동의 반에서 알차를 마시는데 그 상상외에도 굉장히 아름답죠. 소품 하나하나가 아주 그에 맞게끔 이렇게 다시를 꾸며서 차 마신 독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박한 이 와비차 정수예요. 그럼 오는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할 때 화경청정이라는 말을 써요. 서로 한몫하고 공경하고 청정하고 고요한 것. 이게 이제 일본 다도의 정수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그게 끝이다 하는 건 뭐냐면은 거기서 다른 방법을 일본 다도에는 아직 강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요 차명상은 일본 다도에도 없고 중국 다도에도 없고 동다송에도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일본 다도를 만난 적 없고 중국 다도를 만난 적 없고 한국 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차명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명상은 명상이 갖고 있는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직관과 추론이 다 들어가 있는 상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전부 다 명상하는 데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매개로 해서 명상을 한다 하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나라에도 없었고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었던 이 가족의 행복을 위한 차 명상에 차가 분명히 매개체로 들어가지만 어디 일본 다도에 없어요. 중국 다도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는 차를 통해 가지고 관계성 통차를 이루어지고 이러면 가족 관계가 화목하게 된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에 240페이지를 보십시오. 이제 색향미 감로차가 몸에 스며들듯이 가족이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명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를 해가지고 몸에 스며드는 이거 왜 하느냐? 이 감로차인데 이 감로차 하는 거는 가족이 서로를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찬물이 몸에 스며들듯이 가족도 그와 같다. 가족 모두 이렇게 차를 대접하고 본인도 차를 음미하면서 찻잔을 입으로 가져오면 자, 찻잔을 입으로 가져오면서 찻잔 속에 담긴 연꽃 문양을 바라보고 여기 이제 보면은 찻잔 속에는 연꽃 문양이 있어요. 예, 요걸 이제 바라보고 차의 맑고 투명한 빛을 주시합니다. 찻잔을 들고 마십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빛깔과 향기 그리고 맛을 음미합니다. 색향을 기억하기 위해 다시 한 모금 음미합니다. 이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 전부 다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거 상상에서 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상이 뭐 힘이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꿈속에서도 꿈속의 사물을 인식하고 상상 속에서 상상 속의 대상을 인식하고 현실에도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장소만 다르지 인식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찻잔을 내놓고 상상 속에 찻잔을 넣고 차를 마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자연의 찬물의 맛을 음미합니다. 찬물이 목을 넘어갈 때 부피감과 무게감을 느낍니다. 색향미를 먹은 찬물에 맑고 투명한 백색의 미시한 알갱이를 안개와 같은 이미지 시각하여 그 안개가 몸을 감싸고 마치 물이 스며들어 온몸 세포에 스며들게 합니다. 차의 색향미가 온몸에 스며들듯이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서로 의존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수용을 생각합니다. 자종을 짱 치면 이제 명상을 하는 겁니다. 자, 241페이지. 다시 차를 대접하고 가족 다 함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또 차를 한번 또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할 때 생각했죠. 가족 모두의 차를 대접하 차를 음미하면서 마음속으로 대화하듯이 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초승달이 둥근 달이 되듯 가정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자종을 치고 자, 눈을 뜨고 차를 음미하고 몸과 마음의 연상을 지켜봅니다. 죽빛 3번 치고 마무리합니다. 자, 이와 같이 찬명상을 통하여 관계를 소통하고 사랑과 연민심을 키웁니다. 초대받은 사람의 인상이 풀릴 때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자, 초대받은 사람이 인상이 풀릴 때까지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바로 이 자비삼매라고 합니다. 자비삼매. 자비삼매라고 하는 건 삼매라는 말 자체는 고요함을 얘기해요. 마음의 고요함. 네, 여기는 이렇게 가볍게 되어 있는데 원래 청전도론에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 팔방 아래 위까지 이 사랑의 마음, 자비심이 꽉 차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렇게 할까?
우리가 화가 한번 나면은 화가 풀릴 때까지 뭐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화가 꽉 차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까지 상상해가 이 자비 마음이 꽉 차게 하면은 좋습니다. 탐욕과 분노가 훨씬 줄어들고 슬픔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도 훨씬 줄어들죠. 얘기하자면. 자, 이제 함께 나눔 마시는 참 명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옆사람이나 앞사람이 서로 나눔 마시는 행다예요. 자, 242페이지. 나눔 마시는 행다는 모든 존재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통해서 서로 받아들이는 체험입니다. 완고한 자아를 버리고 서로 하나됨을 실현하는 것이고 공을 표현하는 것이며 자비를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아이와 부모와 함께 나누어 마시는 행다서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참 명상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 실제적으로 이제 어른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게 이제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엄마한테 차 한 잔 받았다. 예, 아버지한테 차를 한 잔 이렇게 올리고 또 받아 마시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하게 기쁨을 생각해요, 애들이. 고령의 초등학교에 거기에 이제 차 선생이 가서 방학 때 이 참명상을 하는데 전교생을 대상으로 그게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아이 다 합하면. 그런데 그 일기 내용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혀요. 그게 이제 부모를 초대해가지고 차를 이제 하는데 실제 초대하는 상상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 중에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한 얘기지만 자기는 부모에게 차를 올려서 오늘 효도했다고 또 친구 초대해가지고 싸웠던 것도 화해했다. 어떤 학생은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화를 화를 없애는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명상이 애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도 아직까지 아주 난폭한 아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욕설도 함부로 내뱉고 이러는데 이렇게 이제 참명상을 하게 되면 이 폭력적인 청소년 폭력이 훨씬 줄어들어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부모하고 아이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걸 행사를 하면은 아이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커요. 그래서 나무 마시는 행다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시작 알리는 죽비를 칩니다. 자종 또는 죽비 신호에 따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10여 초 정도 곳곳에 시선을 두고 가만히 몸과 마음을 살피며 수료화계를 떠올립니다. 이 수료화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 수사 김정희 시에 보면은 자정할 때 그건 정자철하고 정자철 차반 향초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써볼까요? 수사의 그림이나 글씨야. 정자철 차반 향초
다음에 이제, 묘용시. 묘용시. 수류하게. 이래 됐습니다. 이 정자, 고요하게 앉아있는 자리, 이런 뜻이에요. 차방향초라 하는 차를 마시고 향을 이렇게 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고요한 곳이 뭐예요? 조용한 자리에 앉는다 하면 이거는, 선정의 모습입니다. 선정, 마음의 고요함. 선정, 묘용시 하는 거는요, 묘용이라 하는 말은 이거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건 이해하려면은, 선정은 체로 보는 거예요. 몸체자. 요거는 이제 용으로 보는 거예요. 체용으로 보는 거예요. 체라 하는 거는 이제 몸체자는 이건 바탕이죠. 요거는 용이라 하는 건 작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물 흐르고 꽃이 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깨달음의 경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사의 글씨, 이 내용이 그럼 추사가 직접 지은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이게 많이 회자되는 글이고요. 특히 이제 선종에 규련 같은 데들이 많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왜 수유하게라는 말을 왜 쓰느냐 하는 거죠. 예. 자,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죠. 자, 수료하기를 떠올린다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물 흐르고 꽃 피는데 의도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물을 흐르는데 무슨 의도가 있어서 흐릅니까? 꽃이 피는데, 꽃이 핀다. 꽃이 피는데 무슨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물을 흐르는 거는 땅의 지형에 따라서 흐르는 거죠. 인연이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건 봄바람을 만나면 꽃이 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봄바람이 꽃을 알아요? 몰라요. 꽃이 봄바람을 아는지 모릅니다. 서로 모르는데 인연이 되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 물 흐르고 꽃 핀다 하는 건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의도는 상카라예요. 형성작용입니다. 그럼 의도가 있으면은 거기에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고 의미부여를 하죠. 그래서 서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형성작용입니다. 그게 이 의식작용 중에 하나, 그게 있는 거죠. 창조 능력이죠.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착각을 일으키고 왜곡하고 환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형성력이라고 하는. 형성작용이 그런 거예요. 이건 무차 제가 얘기했지만 누가 대화할 때도 상대가 A를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B나 C로 재해석해서 듣습니다. 왜 재해석합니까? 있는 것들 왜 못 듣느냐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에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고 의미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부여해서 딱 해버리면은 전혀 새로운 걸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멈추는 것은 상카라, 의도를 멈추는 것은 선정의 힘에 의해서, 집중력에 의해서 멈춰져요. 그 다음에 해체시키는 거, 상카를 해체시키는 건 지혜에 의해서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묘하게 작용할 때라 하는 게 뭐냐, 묘하게 작용할 때인데 물 흐르고 꽃 핀다? 전 지혜는 의도가 없습니다. 지혜 내용이 뭐겠어요? 무상, 연기, 공, 이게 지혜 내용이에요. 그럼 물 흐르고 꽃 피는 건 연기를 얘기합니다. 관계성이죠. 연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고 향을 꽂는 건 뭐예요? 향을 꽂는 건 굉장히 경건하게
조용하잖아요. 차를 또 혼자 차를 마신다고 할 때도 차를 마실 때는 남하고 얘기 안 하잖아요. 차를 마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차를 마시고 향을 뿜는 그 자체가 뭡니까? 조용히 고요히 앉아서 앉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선정을 의미하는 거고, 물고로 꼽힐 때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묘하게 작용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다의 기본 원칙이 뭐냐 이러면 수료하게예요. 의도를 멈추거나 의도를 해체시키는 것, 이것이 행다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찻잔을 들고 놓고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내용이 이제 수료하례를 떠올려라 하는 거는 행다를 할 때 의도를 개입시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최소 그 의도가 일어나는 걸 최소화시키는 거죠. 자, 먼저 차를 나눠줄 앞사람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난 뒤 자기 몸과 앞에 놓인 차 도구를 주시합니다. 우려낸 찬물을 잔에 따르면서 물 떨어지는 소리, 빛깔, 다간을 잡는 동작 등 모두 알아차립니다. 자, 서로 찻잔의 차를 교환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를 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를 받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차를 권하면 됩니다. 우리 이거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 이거 말로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코로나 때문에 이거 같이 나눠 마시고 이래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자, 차를 다 따르고 난 뒤 손이 잔을 잡으러 나가는 동작에서 손이 허공을 지나갈 때 느낌, 손이 잔에 닿을 때 촉감, 찻잔 무게감 등을 모두 알아차림하면서 차 한 잔을 앞사람 또는 옆사람께 권한다. 자, 여기 이제 알아차림하는 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여기 이제 의도를 멈추는, 의도를 멈추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알아차림이, 무상을 알아차린다든지, 고를 알아차리는지, 무아를 알아차리면은, 요거는 이제, 의도를 해체시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알아차림. 그 샤티 번역입니다. 샤티 번역인데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즉각하는, 생각 없이 즉각하는 무엇을 대상, 이 대상을 생각 없이 즉각하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그 직관이죠. 그럼 즉각 알게 되면 생각 없이 즉각 아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의미부여 하지 않은 거죠. 생각과 감정을 붙이잖아요. 붙이지 않는 거죠. 자, 의미부여하지 않고 생각의 감정을 붙이지 않고 또 다른 것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없애려고 하는 거죠. 안 좋은 막 없애려고 하거든요. 없애려고 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하는 게 막 알아차리네. 찻잔을 들고 놓고 이래 알아차리는 자체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 착각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환영이 생기지 않는다. 세 번째, 왜곡하는 거. 왜곡이 없으십니다. 네 번째, 조작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오해가 없어진다. 6번째, 평화리, 활력이 생긴다. 왜 활력이 생기느냐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골머리에 이런 일이 없어버려. 뭐, 네가 그런 말 했지 않나, 내가 그런 말 안 했다, 뭐, 이런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좋아지면은, 그거는 막 머리 복잡하고 이런 일이 싹 사라져. 너무나죠.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의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주화계가 됩니다. 물 흐르듯 꽃피든, 그런, 행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다하는 순간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무 마시는 거 하잖아요. 의미도 좋아요.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상대에게 차를 따로 차를 권합니다. 이제 찻잔 교환합니다. 차를 앞에 놓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잔을 잡으러 갑니다. 이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동작과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알아차림하면서 잔을 잡았을 때의 느낌, 차물의 온도, 잔을 들 때의 무게감 등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서로 동시에 잔을 가까이 들고 와서 천천히 조금씩 차를 마십니다. 찻잔을 들고 상대방이 준 차를 마시면서 상대를 받아들임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차를 교환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차를 마시며 나의 존재는 상대방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하여 독립된 개체, 독립된 자아가 없음을 생각하고 자아 중심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합니다. 나아가 가족, 사회, 국가, 종교, 종족, 인류, 지구에 있는 생명체, 자연계, 우주법계를 확대 적용시켜 시각화해 생각합니다. 나의 생명, 다른 네 생명과 무생물에 의존해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의 영역은 전부 다 뭐냐면요, 내재한 실체가 없다, 공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유가 들어가는 거죠. 자, 차를 마시며 상호 우존의 둘이 아님의 사유를 끝내고 찻잔소 연꽃 차의 빛과 차양과 접촉했을 때의 느낌을 감지하고 천천히 찻잔을 내놓습니다. 요 감지한다 하는 말은 요건 알아차림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찻잔에 바닥에 닿을 때의 느낌과 소리도 알아차리면서 손을 거두드리고 정성껏 차를 만들어준 상대방에게 감사의 미소를 전합니다. 10초 정도 시선을 포커해주고 가만히 자신이 뭔가 마음 상태를 주시오. 반복해서 서로 나눠 마시는 행다를 계속할 때는 상대방의 찻잔에 차를 따르면서 나눠 마시는 행다선을 하면 됩니다. 끝남을 알리는 주피를 칩니다. 요건 자 함께 나눠 마시는 행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하면은 가족 간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질 거예요. 어떻다 하는 거 아셨죠? 여기서 하는 이 알아차림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기존의 일본 다도나 중국 다도나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조이선사의 다도하고는 상당히 개념이 다르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주인과 손님이 경계 다섯 일미차 명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특별하죠. 왜 특별하냐면은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선사의 선경계를 갖고 차 명상을 이야기한 논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게 없는 거죠. 그니 중국에도 없고 대만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우리나라도 없었어요. 요거는 이제 차의 경계를 갖고 선의 경계를 갖고 차를 명상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아니, 오늘 그 사람이 질문 안 하시오? 그럼, 없으면 다음 시간 또 질문하시고, 휴식하겠습니다.